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신임 회장 취임식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미동부 국제기아 대책기구가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심어준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목사와 권사 임직식을 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 정부회장에 김상태 목사와 문석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교협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요즘엔 코끝으로 겨울이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새 2016년이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소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제43회기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 취임식과 함께 개혁과 화합을 향해 다시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이들은 뉴욕 한인교회를 세계지구 14지역으로 나눠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라는 표어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교협은 지난 29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교계 지도자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신임 회장과 이사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잘못된 관행은 바꿔나가는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름답게 되어져 온 역사와 전통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또 조금 맞지 않는 관행이나 조금 지금 현 시대에 현 조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또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직전 회장 이종명 목사는 신임 회장에게 교역기를 전달하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신임 회장은 전 회장과 임원진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협을 향한 권면과 축하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를 비롯해 증경회장 장석진 목사, K라디오 1660 성상모 사장,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임원진뿐만 아니라 지역자치 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인사회를 서부, 중부, 동부 등 3개 지구로 나누고 14개 지역으로 구분해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교협의 개혁을 통해 한인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단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미동부 기아대책기구가 해외 아동결연을 위한 축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쓰러져가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기아대책기구는 올해 19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자를 연결해주며 사랑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지난 27일 뉴욕 늘기쁜 교회에서 굶주리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심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됐습니다. 전희수 목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나눔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지강 목사는 이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대책기구는 해외 어린이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190여 명에게 후원자를 연결해줬습니다. 고문 박진아 목사는 어린이 후원 방법을 안내했으며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행사를 빛냈습니다. 다민족 예배를 이끌고 있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새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공재규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집사와 권사 임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있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지난 27일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재규 전도사는 모든 훈련과 절차를 마치고 가족과 교인의 축복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현재 집사와 3명의 권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했습니다. 이들은 교인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최창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도 또한 가르치는 사명도 선교의 사명도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공동담임 이재용 목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선을 이뤄가길 소망했습니다. 침례교 지방회 회장 신석환 목사는 좋은 나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네셀 교회는 다민족 예배로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한인을 비롯해 중국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 신임 회장으로 주님의 교회 김상태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부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는 투표 없이 부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지난 28일 제45회기 뉴욕 목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뉴욕 목양장로교회. 정부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목사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호 1번 김상태 목사는 이날 96표 가운데 56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박태규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 목사는 목사회의 전통을 이어 존경받는 교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서 거룩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두가 재충전의 해로 삼아 회장 퇴임 후에도 교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로. 뉴욕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는 부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투표 없이 부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감사에는 김재호, 김현규, 하정민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직전 회장 김영환 목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며 신임 회장단과 함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회기에 함께 헌신했던 체육본과 김재룡 목사 등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목사회는 올해 미동부 5개 주 연합체육대회, 크리스천 장학생 선정, 연합기도회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 교협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회장 김홍성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개혁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김 목사의 비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한인교계를 이끌어갈 김홍성 목사. 경험과 패기를 바탕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준 높은 음악회를 열고 중남미에 교회를 세우는 해외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11월의 끝, 12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날에 만나보실 담비 같은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멀티플레이어 뉴욕 늘기쁜 교회 김홍성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2016년이 가기 전에 담비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뉴욕교협 신임 회장 취임에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뉴욕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서 서게 되셨는데요. 계속해서 긴 목회를 혼자 해오시다가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게 되신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뉴욕에는 교회협의회하고
목사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회는 그 목사님들만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그런 뭐 친목 단체고, 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의 그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회의 어떤 뭐 이런 그 이 관심이라든가 교회가 이런 사회에, 우리 이민 사회에 어떤 미쳐야 되는 영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계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그 교회협의회에서 그 신경 쓰고 집중하다가 이 교회협의회에 와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 기독교계가, 우리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우리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좀 성장해가는 그런 단체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협의회 우리 총회에서, 작년 총회에서 아슬아슬하게 부회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교계를 하나로 이끌려는 그 강한 사랑의 뜻이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가지고 계신 그 꿈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장으로서 이제 뉴욕 교협을 이끄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 금년이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500주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의 어떤 변화와 어떤 그 이 개혁에 대한 그런 그 시대적인 부름이 아닌가, 그렇게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거기에 따르는 사업 계획들을 지금 우리 총무님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개혁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최우선으로 좀 바꾸고 싶으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 금년에 아주 획기적인 그 이 개혁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이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3개 지구 14개 지역으로다가 나눠 가지고 그 지구장과 또 지역장, 지역 총무를 세워서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라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한 것이 가장 큰 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43회기 교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16년간 뉴욕 늘 깊은 교회를 섬겨 오셨잖아요. 굉장히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느끼셨는지 그런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한 200여 개 이상, 300여 개 이상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6년 전에도 웬만한 그 미국 교회들은 다 렌트에서 들어가 있고 또 이런 뭐 건물이나 이런 데는 다 렌트로 다 거의 다 있어서 어디서 할까 그걸 고민하던 중에 도저히 그 이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딱 사임을 하고 한 3일째 되는 날 제가 베이사이드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주실 텐데 하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면서 들어간 게 어디냐면 그 베이사이드 YMCA라는 데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다른 큰 건물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좀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빌려줄 수 없냐. 이 YMCA 그 의미도 좋고 그 건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거기 디렉터가 나오면서 그래요. 아니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나.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미국 여자 총무인데 제가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10년간 어느 그 중국 교회가 거기 렌트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바로 지난주에 브루클린 지역에다 교회를 사고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어떤 수입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 찾고 있었는데 내가 왔다 그러는데 그때 저희에게 그 이 렌트해주고 그런 그 이 대우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룸도 5개인가 그렇게 되고 큰 홀도 있고 뭐 주방이나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유치원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평균 그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렌트가 되는데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싸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 개척의 토대를 좀 이렇게 이 기초를 좀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2006년도에 이사 오면서 건물을 2층으로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오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 그 확신이 더욱더 감사함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그런 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계기고 저에겐 증거였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뉴욕 늘 깊은 교회만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뭐 주제 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하면은 세 가지가 꼭 요소입니다. 네. 에센셜.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로 캐리그마 네. 이건 말씀 선포거든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거는 봉사, 집사 봉사고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 교회를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선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 교제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저희 그 목회의 이 골입니다. 목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매년 퀸즈 칼리지에서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뉴욕 늘 깊은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 밴드를 이 취미로 하는 한 너댓 가정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걸 어떤 선교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찬양대 하나 조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조이풀 찬양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만 5, 6분의 전공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네. 지금도 뭐 저희가 그 전공자로 사례를 하면서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우리가 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주일날 밤에 엘살바도르 우리 형제들이 교회 교인들이 저희가 그 교회를 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하는데 주로 중남미를 선교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 장로님이 여기 1.5세기 때문에 네. 영어 스페니시가 퍼펙트해서 같이 꼭 선교해야 되는 그런 이 중남미에 거기에서 소스를 주면은 네. 저희들이 이 1년에 한 차례씩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씩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하나 지었고 그다음에 혼두라스에 하나 지었고 그다음에 에콰도르에 하나 지었고 그래서 3년 지금 3회째 정기 연주회를 했는데 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내년 봄으로 하려고 그래서 조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 하지 않을까 하는 그 그래? 궁금증에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내년 봄에 꼭 놓치지 않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조이풀 밴드와 함께할 선교 비전 혹은 뉴욕 늘 깊은 교회만의 선교 비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는 데가 이 중남미 쪽에 많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워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기도 쉽고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것도 가기가 쉽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집중적으로 이 중남미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는 그 볼리비아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김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사역하는 이 선교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2차 우리 조이풀 콘서트 후에 우리 얻은 열매를 그쪽 교회에다 이렇게 다 그냥 드리고 거금인데 그렇게 한 거리 드리고 그래서 그쪽 볼리비아 쪽으로 우리 전공자들을 같이 선교 여행으로 교도소나 고아원 같은데 거기 선교사님의 주선으로다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0일 남짓 좀 남았는데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 소망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12월에 내일 이침 예배 드리고 12월에 첫 임실행위원회를 합니다. 네. 임실행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같이 한 해를 섬길 그런 임원단이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대 네. 3지구로 나뉘고 14개 지역으로 나뉜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정말 같은 비전으로다가 공유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요것만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여운이 긴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이 길에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이 모두 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담비TV도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민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합법 이민조차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사법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중남미인들이 멕시코로 몰리고 있으며 상당수는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미립국 대열에는 중국인 등 아시아계도 다수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국경 미립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아시아계 이민자는 8천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과 인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탈선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단체나 교회의 모임 참석으로 부모들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녀 관리에 소홀할 경우 자칫 청소년들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틈타 10대들이 모이는 일이 많아지면서 불법 음주 파티와 마리화나 흡연, 무면허 운전은 물론 강력 범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들은 밤늦은 시각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검문을 강화하고 음주 파티와 관련한 단속 또한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연말 탈선 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마약과 음주, 성 문제 등을 주제로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가질 것 등을 조언하며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되도록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대상자 색출에 지역 경찰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폐기된 지역 경찰 동원 프로그램을 되살려 거리의 불법 체류 이민자와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위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되면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21.6% 상승한 33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쇼핑 매출도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블랙 프라이데이 1일 모바일 매출만 봐도 1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무려 36%나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도비 측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먼데이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장관으로 배시 드보스를 지명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억만장자이자 보수 성향을 지닌 드보스는 학교 선택제와 차터스쿨을 주장하는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학교 선택제의 도입은 공교육 경쟁체제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학교 선택제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 200억 달러를 들여 교육 바우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 선택제가 도입되면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교육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또 차터스쿨은 학교 선택제의 대표적인 예로 학교가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집니다. 공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 뉴욕시에서도 차터스쿨 지원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선택제와 차터스쿨 도입이 공교육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고른 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전반적인 학생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 보편적 공교육 시스템이 몰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우려를 비춰 드보스에 대해 디트로이트는 전국에서 차터스쿨 비율이 2번째로 높은데 차터스쿨 외 공립학교는 학력 저하 등 사실상 황폐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8일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치고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이며 그중 한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쯤 오하이오 대학 캠퍼스에서 용의자가 차를 몰고 보행자들에게 돌진한 후 차에서 육류용 대형 칼을 들고 내린 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학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칼을 휘두르는 용의자를 총격 사살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8살 압둘라자크 알리 아르탄 소말리아 난민 출신 영주권 소지자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테러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FBI도 수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는 만드는 방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당나무를 심고 기르고 잘라 100번 이상 손이 가야 겨우 한 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과정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한지 한 장의 수명이 비단 수명의 10배인 1000년이라고 합니다. 고되고 복잡한 과정, 하지만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결과.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비단보다 더 값진 시청자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담비TV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